혹시 내 남편 되러 온 건가?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면접장이 그 한마디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면접관들은 입을 떡 벌렸고 지원자들은 헛것을 들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의 대기업, 그곳의 얼음 마녀라 불리는 윤서연 대표가 지금 제 눈앞에서, 그것도 수백 명의 경쟁자를 뚫고 온 신입사원인 저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 콧물을 훌쩍이며 옆집 누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결혼해줘라며 매달렸던 그 철없던 꼬마. 설마 하니 그 꼬마가 진짜 남편이 되려왔다고 생각한 걸까요? 하지만 이 달콤살벌한 프로포즈 뒤에는 상상도 못할 거대한 음모와 핏빛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까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인 제2그룹의 본사 대강당 앞 복도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최종 면접 대상자들이 저마다 준비한 자료를 달달 외우거나 거울을 보며 표정을 풀고 있었죠. 그 사이에서 강지우는 유난히 초조한 기색으로 넥타이를 몇 번이나 고쳐매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할 수 있다. 강지훈, 여기까지 왔잖아. 떨지 말자. 옆에 앉아있던 다른 면접자가 강지훈을 힐끗 쳐다보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혼잣말 좀 작게 합시다. 집중 안 되게. 강지훈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이 돼서요. 면접자가 혀를 차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스펙이 좀 달리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떨지. 그때 육중한 면접장 문이 열리며 진행 요원이 큰 소리로 호명했습니다. 다음 조 입장해 주세요. 강지우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면접장 안은 바깥보다 공기가 2도는 더 낮은 것 같았습니다. 정중앙 상석에는 제2그룹의 최연소 대표이사 윤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만년필을 딱딱거리며 지원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마녀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마주한 윤서연의 눈빛은 베일 듯 날카로웠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윤서연의 기에 눌려 헛기침만 하고 있었죠. 첫 번째 지원자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쳤으며 글로벌 인재로서. 윤서연이 말을 뚝 끊으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회사가 유학파들 동창해야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 경험은 전무하네요. 지원자가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지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그게. 인턴 경험은 있습니다만. 윤서연이 고개를 까딱하며 다음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면접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원자들은 줄줄이 윤서연의 독설에 무너져 내렸고 드디어 강지훈의 차례가 왔습니다. 강지훈은 떨리는 손을 허벅지에 붙이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강지훈입니다. 윤서연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물었습니다. 강지훈 씨는 지방대 출신에 특별한 어학 점수도 없네요? 우리 회사 지원한 배짱이 뭡니까? 강지훈이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스펙은 부족하지만 저는 현장을 압니다. 대학 시절 내내 물류창고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제2그룹의 제품이 어떻게 고객에게 닿는지 몸으로 익혔습니다. 데이터 이전에 땀 흘리는 현장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윤서연이 그제야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강지훈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윤서연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이력서 사진과 강지훈의 실물을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순간 윤서연의 차가웠던 표정이 아주 찰나의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입가에 손을 가져가며 피식하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그리운 기억을 마주한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짧아서 본 사람조차 잘못 봤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윤서연이 다시 정색하며 턱을 괴고 강지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장 전체를 뒤집어 놓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혹시 내 남편 되러 온 건가? 정적이 흘렀습니다. 옆에 있던 인사팀장이 놀라서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네, 대표님? 그게 무슨... 다른 지원자들도 입을 떡 벌리고 강지훈과 윤서연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강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지훈이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윤서연이 펜을 돌리며 묘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납니까? 아주 요란하게 울면서 졸랐던 것 같은데. 그 순간 강지훈의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2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7살 꼬마 강지훈이 옆집 누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콧물을 흘리며 매달리던 장면이었죠. 누나, 나랑 결혼해. 내가 누나 지켜줄 거야. 강지훈이 너무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 서연이 누나? 강지훈의 입에서 반사적으로 옛날 호칭이 튀어나왔습니다. 면접관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아는 사이야? 누나라고 했어, 지금. 윤서연이 책상을 톡톡 치며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농담입니다. 다들 긴장한 것 같아서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한 말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윤서연은 태연하게 서류를 덮었지만 쥐고 있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강지훈을 보며 짧게 덧붙였습니다. 나가보세요. 강지훈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비틀거리며 면접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강지훈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지훈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어른 마녀가 서연이 누나였다니. 말도 안 돼. 그럼 아까 그 말은 날 알아봤다는 건가? 어린 시절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던 옆집 누나 윤서연은 늘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런 누나를 웃게 해주고 싶어서 강지훈은 매일같이 누나 뒤를 졸졸 쫓아다녔었죠. 하지만 윤서연이 갑자기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겼고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강지훈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알아봤으면 뭐해. 면접장에서 누나라고 불렀으니 예의 없다고 바로 탈락이겠지. 강지훈은 체념하고 며칠 동안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제2그룹 인사팀입니다. 강지훈님, 전략기획팀 신입사원 공채에 수석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지훈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 또 봤습니다. 강지훈이 방바닥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수석 합격? 내가? 진짜로?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 강지훈은 가장 깨끗한 정장을 입고 제2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직원들이 강지훈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직원 2명이 커피를 마시며 강지훈을 힐끗거렸습니다. 저 사람이야? 면접장에서 프로포즈 받았다는 남자가? 맞아,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네.
근데 대표님이 왜 저런 신입한테 그런 말을 했지? 혹시 숨겨둔 애인 아니야? 낙하산 냄새가 풀풀 나는데. 이미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대표의 남자, 면접장 프로포즈 사건 등의 글이 도배가 된 상태였습니다. 강지훈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강지훈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속으로 삼켰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이게 무슨 꼴이야. 눈에 안 띄게 조용히 다니려고 했는데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윤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수행 비서들을 대동하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왔습니다. 강지훈이 화들짝 놀라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윤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강지훈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강지훈은 민망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윤서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서연이 손목에 무언가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해진 촌스러운 캐릭터가 그려진 손수건이었습니다. 강지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거. 20년 전 이사를 가던 날 울고 있는 윤서연에게 꼬마 강지훈이 쥐어줬던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강지훈이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저걸 가지고 있어? 차가운 얼음 마녀에 가면 뒤에 숨겨진 윤서연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강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회사가 앞으로 강지훈에게 결코 평탄한 곳이 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입사 일주일 후 제2그룹 전략기획팀 사무실에는 숨막히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신입사원 강지훈은 자기 책상에 앉아 멀뚱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강지훈에게 일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지훈이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팀장인 박 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장님,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박 부장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 거기 문서 파쇄기에 종이 꽉 찼던데 그것 좀 비우지?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산만하게 하지 말고. 강지훈이 입술을 꾹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지훈은 구석에 있는 파쇄기로 가서 먼지를 뒤집어 쓰며 종이 뭉치를 비워냈습니다. 전략기획팀의 엘리트 사원들은 그런 강지훈을 곁눈질로 보며 자기들끼리 메신저를 주고받기 바빴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외감은 더 커졌습니다. 강지훈은 구내식당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뒤쪽 테이블에서 여직원들이 일부러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은 개나 소나 전략기획팀 들어오나 봐. 스펙도 없는 지방대 출신이라며? 얼굴 믿고 들어왔겠지. 대표님이 면접 때 찍었다잖아. 완전 낙하산이지 뭐. 강지훈은 밥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강지훈이 물을 들이켜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참자.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바보 되는 거야.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그 시각 전무이사 최민석의 방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이 가죽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박 부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박 부장, 자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그놈이 아직도 제 발로 안 나갔어? 박 부장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눈치가 없는 건지 멘탈이 센 건지 웬만한 무시에는 꿈쩍도 안 합니다. 최민석이 혀를 차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럼 더 확실하게 밟아줘야지. 윤서연 대표가 데려온 놈이야. 그놈이 사고라도 쳐서 쫓겨나야 윤 대표한테 흠집을 낼 거 아닌가.
박 부장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확실하게 보내버리겠습니다. 오후 5시 50분 퇴근을 준비하던 강지훈의 책상 위로 엄청난 양의 서류 뭉치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박 부장이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강지훈 씨, 이거 지난 10년치 우리 계열사 회계 자료거든.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데이터화해놔. 내일 아침 임원회의 때 써야 하니까. 강지훈이 산더미 같은 서류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걸 전부 다 내일 아침까지 말입니까? 오늘 밤을 새워도 모자랄 양인데요. 박 부장이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낙하산 타고 내려왔으면 이 정도 착지 능력은 있어야지.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사표 쓰든가. 박 부장은 콧노래를 부르며 사무실을 나갔고 팀원들도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강지훈은 넥타이를 풀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강지훈이 서류를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새벽 2시가 넘어가는 시각, 사무실에는 타자 치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강지훈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옮겨 적던 강지훈의 손이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강지훈이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한데. 현장에서 물류 흐름을 익혔던 강지훈의 눈에 수상한 패턴이 포착된 것입니다. 특정 하청업체로 나가는 자재 비용이 매년 연말마다 교묘하게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만진 것처럼 말이죠. 강지훈이 이면지를 꺼내 계산을 해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오타가 아니야. 누군가 돈을 빼돌리고 있어.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강지훈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그대로 보고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덤터기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지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데이터 효율화 제안서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리를 직접 지적하는 대신 박 부장이 자신의 공으로 가로채고 싶게끔 아주 매력적인 성과 지표처럼 포장해서 함정을 파놓은 것이죠. 아침 해가 밝아올 때쯤 강지훈은 완벽하게 정리된 파일과 보고서를 박 부장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석에 앉은 윤서연은 서류를 넘기며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최민석 전무가 삐딱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박 부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제가 밤새 분석하여 새로운 비용 절감 모델을 도출했습니다. 화면에는 강지훈이 만든 자료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최민석 전무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역시 박 부장이야. 일 처리가 아주 깔끔해. 윤 대표, 우리 전략팀장이 이렇게 유능합니다. 윤서연은 대답 없이 화면 속의 숫자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윤서연이 서류를 탁 덮으며 박 부장을 쳐다봤습니다. 박 부장, 이 15페이지에 있는 기타 운송비 항목 말입니다. 수치가 작년 대비 3% 줄어든 걸로 나오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박 부장이 당황해서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네. 그건 전반적인 물류 효율화 덕분에. 윤서연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전반적인 효율화 같은 추상적인 소리 말고 구체적인 팩트를 묻는 겁니다. 여기 주석에 달린 0.5라는 가중치는 박 부장이
직접 계산한 겁니까? 박 부장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자신이 만든 자료가 아니니 알 턱이 없었죠. 박 부장이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저 밑에 직원들을 시켜서 검토하게 했는데 실수가 좀 있었나 봅니다. 윤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직원 핑계 대지 마세요. 이 보고서 작성자 지금 당장 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박 부장은 강지훈을 노려보며 눈으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강지훈을 보며 물었습니다. 강지훈 씨, 이 보고서 본인이 작성했습니까? 강지훈이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 부장님 지시로 어제 밤새 정리했습니다. 윤서연이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부분 수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해 보세요. 강지훈은 기다렸다는 듯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비용 감소가 아닙니다. 특정 업체로 과다하게 잡혀있던 비용의 거품을 제거했을 때 예상되는 정상 수치입니다. 즉, 지금까지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던 돈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그것은 돌려서 말했지만 명백히 회계 부정을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최민석 전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업체는 최민석의 비자금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윤서연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강지훈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윤서연이 박 부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 부장, 신입사원도 찾아내는 걸 팀장이 몰랐다?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한 겁니까? 박 부장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대표님, 윤서연이 강지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나가보세요. 강지훈이 인사를 하고 나가자 윤서연은 임원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전략기획팀의 모든 과거 회계자료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날 밤 강지훈은 늦은 시각까지 뒷정리를 하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하염없이 비를 맞았습니다. 막차는 이미 끊긴 뒤였습니다. 강지훈이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첫 월급 타면 차부터 사야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온몸이 으슬으슬 떨려왔습니다. 그때 빗물을 튀기며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강지훈의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강지훈이 눈을 가늘게 뜨고 차를 쳐다봤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차 안에는 윤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심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타요. 강지훈이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닙니다, 대표님. 택시 부르면 됩니다. 옷도 다 젖어서. 윤서연이 문을 벌컥 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번 말하게 하지 말고 타요. 할 얘기도 있으니까. 강지훈은 어쩔 수 없이 쭈뼛거리며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하고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윤서연은 운전기사에게 출발하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옆에 있던 수건을 강지훈에게 툭 던져주었습니다. 닦아요. 감기 옮기지 말고. 강지훈이 수건을 받아들며 조그맣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연은 창밖을 보며 무심한 듯 툭 던졌습니다. 오늘 회의 때 잘했어요. 제법이던데요. 강지훈이 고개를 들어 윤서연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얼음 마녀의 얼굴이 빗소리와 섞여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강지훈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윤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지훈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깊게 일렁였습니다. 윤서연이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억 못할 리가 없잖아. 내 첫사랑인데. 강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고 좁은 차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폭우 속에서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 제2그룹 본사 로비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직원들만 오가던 출입구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포 카메라를 들고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지훈이 출근하며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그때 로비 밖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화려한 스포츠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거대한 꽃바구니를 들고 내렸습니다. 재계에서 소문난 남봉꾼이자 타그룹의 재벌 2세 강도진이었습니다.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강도진 대표님, 오늘 윤서연 대표님 만나러 오신 겁니까? 두 분 결혼설이 사실입니까? 강도진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아, 거참. 다들 눈치가 빠르시네. 우리 서연이 주려고 꽃 좀 샀습니다. 예쁘게 좀 찍어주세요. 강지훈은 그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에? 강도진은 최민석 전무와 결탁해 제2그룹을 집어삼키려는 속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윤서연의 약혼자 행세를 하고 다니지만 실상은 회사의 자금난을 빌미로 협박을 일삼는 거머리 같은 존재였죠. 강도진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윤서연의 집무실. 윤서연은 책상에 앉아 골치 아픈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강지훈은 그 옆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어제 지시하신 물류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예상대로 비효율적인 구간이 많습니다. 윤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수고했어요. 강지훈 씨는 생각보다 손이 빠르네요. 그때 비서실장이 노크도 없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대표님. 강도진 대표가 지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집무실 문이 쾅 열리며 강도진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도진이 꽃바구니를 소파에 던지며 껄껄 웃었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네. 윤서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윤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노크도 없이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강도진이 뚜벅뚜벅 걸어와 윤서연의 책상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강지훈을 벌레 보듯 훑어봤습니다. 어라? 이건 뭐야? 웬 촌스러운 놈이 서 있네. 야, 눈치 없냐? 비서 나부랭이면 좀 빠져라. 강지훈이 주먹을 꽉 쥐었지만 윤서연을 봐서 참았습니다. 윤서연이 강지훈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내 직원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업무 중이니까 돌아가세요. 강도진이 피식 웃으며 윤서연의 턱을 손가락으로 건드리려 했습니다. 에이, 너무 튕긴다. 우리 사이에 업무가 중요해. 이 결혼 엎어지면 당장 다음 달에 도래하는 어음은 누가 막아주나? 응? 윤서연이 강도진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강도진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가 윤서연의 팔목을 낚아채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야, 윤서연. 좋게 말하니까 우습지? 내 아버지 회사 공중분해되는 꼴 보고 싶어? 얌전히 굴어.
윤서연이 팔을 빼내려 했지만 강도진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거 나요. 아프니까. 그 순간 강지훈이 참지 못하고 강도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지훈이 강도진의 팔을 거칠게 떼어내며 소리쳤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싫다시지 않습니까? 강도진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강지훈을 밀쳤습니다. 하? 이 새끼 봐라. 내가 뭔데 끼어들어. 죽고 싶냐? 강도진이 주먹을 치켜들자 강지훈도 지지 않고 노려봤습니다. 금방이라도 주먹 다짐이 벌어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집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서연이 강지훈의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강지훈은 얼얼한 뺨을 감싸 쥐고 놀란 눈으로 윤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네, 대표님? 윤서연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냉혹했습니다. 윤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독하게 내뱉었습니다. 주제넘게 나서지 말고 나가. 누가 끼어들라고 했어? 강지훈은 윤서연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제발 이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치라는 간절한 애원이었습니다. 강도진 같은 거물과 엮이면 강지훈만 다친다는 것을 알기에 일부러 모질게 굴어 떼어내려는 것이었죠. 강지훈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도진이 킬킬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꼴 좋다. 야, 들었지? 주인님이 나가라잖아. 썩 꺼져. 강지훈은 쫓겨나듯 집무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힘없이 주저앉는 윤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지훈은 복도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 소동은 삽시간에 사내에 퍼졌습니다. 최민석 전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임원들을 선동했습니다. 최민석이 회의 탁자를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들 들으셨죠? 윤 대표가 사리분별 못하고 강도진 대표 심기를 건드렸답니다. 당장 자금 지원이 끊기면 우리 회사는 부도입니다. 부도. 임원들이 웅성거리며 동요했습니다. 역시 어린 여자라 감정적이군. 경영이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최민석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회사를 살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윤 대표를 강도진 대표와 결혼시키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한편 인터넷에는 악의적인 기사가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2그룹 신입사원, 재벌 2세 폭행 미수 논란, 윤서연 대표 직원관리 부실로 도마 위에, 모두 최민석 전무가 언론사에 뿌린 가짜 뉴스였습니다. 오후 늦게 인사팀장이 강지훈을 호출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징계 처분 통지서를 내밀며 혀를 찼습니다. 강지훈 씨 대단하네. 입사 일주일 만에 회사를 아주 발칵 뒤집어 놨어. 강지훈이 억울함에 항변했습니다. 저는 그저 대표님을 보호하려던 것뿐입니다. 인사팀장이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변명 필요 없고 위에서 내려온 지시니까 짐 싸세요. 무기한 대기 발령입니다.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으니까 다른 직장 알아보는 게 빠를 겁니다. 강지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박 부장이 짐을 싸는 강지훈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납작 엎드려 있어도 모자랄 판에 재벌 2세한테 덤벼. 쯧쯧, 주제 파악을 했어야지. 팀원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강지훈은 박스 하나를 들고 회사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빌딩 숲 사이로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지훈은
회사 앞 공원 벤치에 힘없이 앉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윤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나운서의 멘트가 강지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2그룹 윤서연 대표 경영 자질 논란. 강도진 대표와의 결혼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속 윤서연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자 강지훈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동네 놀이터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던 어린 서연 누나. 그때 꼬마 강지훈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누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었죠. 누나 울지 마. 내가 나중에 커서 누나 꼭 지켜줄게. 아무도 누나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강지훈이 주먹으로 벤치를 쾅 내리쳤습니다. 젠장. 지켜주기는커녕 집만 됐잖아. 자신의 무능함이 뼈저리게 싫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도망칠까 하는 약한 생각이 들던 찰나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강지훈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어른 마녀였습니다. 강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웠어. 잘 지내. 그것은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회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윤서연의 슬픈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강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마웠어? 이대로 끝내자고? 강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낙하산이든 해고 통보를 받은 신입사원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윤서연에게 필요한 건 재벌 약혼자가 아니라 그녀를 진심으로 위해줄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지훈이 휴대폰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웃기지 마. 내 허락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끝내. 강지훈은 짐박스를 벤치에 내팽개치고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강지훈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윤서연의 본가 근처에 있는 낡은 놀이터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빗줄기에 가려 희미한 그곳에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녹슨 그네에 홀로 앉아 비를 쫄딱 맞고 있는 윤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어른 마녀가 아닌 그저 상처 입은 여린 여자의 모습이었죠. 강지훈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윤서연의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후두둑 떨어지던 빗소리가 우산 위로 잦아들자 윤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과 빗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지훈 씨? 여긴 어떻게 해? 강지훈이 우산을 그녀 쪽으로 더 기울이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만나러 온 거 아닙니다. 20년 전 내 옆집 누나 윤서연 만나러 온 거지. 윤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강지훈이 쭈그리고 앉아 윤서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기억나? 내가 7살 때 여기서 그랬잖아. 누나 울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윤서연이 픽하고 힘없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지훈아. 회사가 아버지 건데 저 사람들이 다 뺏어가려고 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강지우는 우산을 내려놓고 떨고 있는 윤서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지훈이 윤서연의 등을 토닥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있잖아. 내가 누나 남편 될 사람이잖아. 윤서연이 강지훈의 옷자락을 꽉 쥐며 오열했습니다. 지훈아, 나 좀 도와줘. 강지훈이 윤서연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울지 마.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강도진이고 최전무고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 강지훈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윤서연을 집에 들여보낸 뒤 강지훈은 곧장 근처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입사 동기인 전산팀 김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나다. 자냐? 수화기 너머에서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강지훈. 너 괜찮냐? 회사 난리 났던데. 강지훈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내 걱정은 말고 부탁 하나만 하자. 지금 외부에서 공시 시스템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하나만 빌려줘. 그리고 강도진 내 회사 관련 뉴스 아카이브 권한도. 너 미쳤어? 그거 걸리면 나도 심할서야. 나 믿지? 이거 회사 살리는 일이야. 나중에 내가 거하게 쏠게. 제발. 잠시 망설이던 김대리가 한숨을 쉬며 아이디와 비번을 불러주었습니다. 강지훈은 밤을 새워 모니터와 씨름했습니다. 그의 눈은 매섭게 빛났습니다. 강도진.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썩어 문드러졌구나. 강지훈이 찾아낸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도진이 운영하는 계열사들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제2그룹과의 합병 이슈를 이용해 주가 조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무제표의 숫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죠. 강지훈이 주먹을 불끈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다. 이걸로 최 전무와의 연결고리만 찾으면 끝이야. 그는 박 부장의 컴퓨터에서 봤던 회계 오류와 강도진 회사의 자금 흐름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강지훈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찾았다. 뒷돈 챙긴 증거. 다음 날 윤서연은 최 전무의 감시하에 안전가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집 주변에는 사설 경호원들이 깔려 있어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배달이요. 치킨 왔습니다. 경호원이 인상을 쓰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봐, 우린 시킨 적 없어. 돌아가. 헬멧을 쓴 배달원이 능청스럽게 영수증을 흔들었습니다. 에이, 여기 주소 맞는데? 윤서연 씨 댁 아니에요? 선결제 다 됐는데 안 받으면 제가 곤란하죠. 경호원들이 자기들끼리 웅성거리는 사이 배달원이 틈을 타 대문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럼 문 앞에 두고 갈게요. 현관문이 열리고 윤서연이 놀란 눈으로 나왔습니다. 배달원이 헬멧을 벗자 땀에 젖은 강지훈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윤서연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지훈아. 강지훈이 쉿 하고 손가락을 입에 대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강지훈이 가져온 자료들이 펼쳐졌습니다. 강도진 회사의 분식회계 장부와 최 전무의 리베이트 내역이 적나라하게 정리된 도표였습니다. 윤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걸 내가 다 찾은 거야? 강지훈이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박 부장이 멍청하게 흘린 흔적들이 도움이 됐어. 그리고 누나 비서실장이 준 이면 계약서 사본이랑 맞추니까 딱 떨어지더라고. 윤서연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강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주주총회에서 판을 뒤집을 수 있어. 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냥 뒤집는 게 아니라 아예 매장을 시켜버려야지.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윤서연이 잠시 펜을 놓고 강지훈을 그윽하게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벌써 포기했을 거야. 강지훈이 윤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누난 최고의 경영자야. 내일 저 사람들한테 똑똑히 보여줘. 윤서연이 잡힌 손에 힘을 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보여주자. 우리 둘이서. 드디어 결전의 날,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서연은 거울 앞에서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강지훈이 넥타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신뢰감을 주는 색이라잖아. 강지훈은 윤서연의 목에 넥타이를 직접 매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윤서연이 강지훈의 옷깃을 정리해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떨려? 강지훈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누나가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윤서연이 피식 웃으며 강지훈의 가슴을 툭 쳤습니다. 말은 잘해요. 가자. 가서 다 쓸어버리자. 현관문을 여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마치 전장으로 나가는 장수들처럼 비장했습니다. 밖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햇살은 곧 불어닥칠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강지훈이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운전은 내가 해. 대표님은 편하게 전투 준비만 해. 윤서연이 차에 오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부탁해, 내 파트너.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하고 강지훈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안전가옥을 보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그룹의 운명을 가를 주주총회 및 신제품 발표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숨죽이며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죠. 무대 우측 VIP석에는 최민석 전무와 강도진이 나란히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샴페인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이 다리를 꼬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전무님, 오늘 윤 대표 표정 보셨습니까? 아주 비장하던데 말입니다. 최민석이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비장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오늘 발표는 실패로 끝날 텐데. 제가 손을 다 써놨습니다. 강도진이 킬킬거리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역시 전무님 솜씨는 알아줘야 합니다. 오늘 윤서연이 울면서 내려오면 제가 따뜻하게 안아줘야겠네요. 회사는 덤으로 챙기고요. 두 사람은 이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장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췄습니다. 윤서연이 단호한 발걸음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냈습니다. 윤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그룹 대표이사 윤서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연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기술은 지난 3년간 우리 임직원들이 피땀 흘려 그 순간이었습니다. 피잉 마이너스.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와 함께 마이크가 꺼지더니 대형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동시에 행사장 전체의 조명이 나가버리며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발표회 준비를 어떻게 한 거야? 이게 말이 돼? 어둠 속에서 최민석 전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허허, 역시 어린 대표라 준비가 미흡하구먼. 저런 실수나 하고 말이야. 강도진도 일부러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윤 대표님, 전기세 안 냈습니까? 이거 불안해서 투자하겠나? 무대 위에 홀로 선 윤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어둠 속 어딘가를 응시했습니다. 그때 무대 뒤편 통제실에서 누군가의 다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비 전력 가동합니다. 백업 시스템 전환 3, 2, 1. 강지훈이었습니다. 강지훈은 미리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최민석이 심어둔 직원이 끊어놓은 케이블을 우회하여 비상 시스템을 연결했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다시 조명이 들어오고 꺼졌던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에 뜬 화면은 신제품 소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도표 그리고 붉은색 글씨로 강조된 입출금 내역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회계 장부 같은데? 강도진. 페이퍼 컴퍼니. 이게 무슨 소리야? VIP석에 앉아있던 강도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강도진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 저거 안 꺼? 당장 꺼. 하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최민석 전무의 차명 계좌와 강도진의 회사 사이에서 오간 검은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윤서연이 다시 켜진 마이크를 잡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2그룹의 위기는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회사를 갉아먹는 내부의 기생충과 외부의 사기꾼 때문입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윤서연이 강도진과 최민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강도진 씨의 회사는 실체 없는 유령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민석 전무는 그 유령 회사에 우리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최민석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해. 증거 있어? 그때 강지훈이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서류를 주주들을 향해 들어보이며 외쳤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최민석 전무가 강도진 대표에게 보낸 이면 계약서 원본, 그리고 자금 세탁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강도진이 눈이 뒤집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려 했습니다. 저 새끼 죽여버려. 아, 경호원들 뭐해. 하지만 강도진이 움직이기도 전에 행사장 문이 열리며 경찰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팀장이 강도진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강도진 씨, 최민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두 사람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민석이 발버둥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음모야. 윤서연, 내가 감히 나를 쳐? 내가 누군지 알아. 강도진도 끌려가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나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다 가만 안 둘 거야. 두 빌런이 처참하게 끌려나가자 행사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주주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와, 윤서연, 윤서연. 윤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하지만 썩은 환부를 도려냈으니 이제 우리 제2그룹은 건강하게 다시 뛸 것입니다. 그리고 윤서연이 잠시 말을 멈추고 무대 옆에 서 있는 강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강지훈은 일을 마쳤다는 듯 조용히 무대를 내려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강지훈 본부장님, 잠시 이리로 와주세요. 강지훈이 놀란 눈으로 윤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윤서연이 손짓했습니다. 강지훈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다시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서연이 강지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켜내고 회사의 위기를 막아낸 1등 공신을 소개합니다. 제 전략기획본부장이자 윤서연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20년을 기다려온 저의 진짜 약혼자입니다. 강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네, 대표님? 이게 무슨... 윤서연이 마이크를 내리고 강지훈만 들릴 수 있게 속삭였습니다. 왜? 싫어? 남편 되어준다며. 강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윤서연의 손을 고쳐 잡고 깍지를 꼈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표님, 그럼 강도진 대표와의 약혼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분 언제부터 만나신 겁니까? 윤서연이 카메라를 향해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도진 씨와의 약혼은 사기극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겁니다. 뉴스는 순식간에 재벌 회장과 평사원의 영화 같은 사랑, 제2그룹의 통쾌한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일정을 마친 두 사람은 회사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발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난간에 기대어 맥주캔을 따서 윤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자, 고생했어, 누나. 아니, 대표님. 윤서연이 맥주를 받아들며 피식 웃었습니다. 둘 다 부르면 되지 뭐. 그나저나 아까 나 좀 멋있었지? 강지훈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최고였어. 강도진 끌려나갈 때 표정 봤어? 아주 가관이더라. 윤서연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상에 젖었습니다. 지훈아, 나 사실 오늘 되게 무서웠다. 만약 내가 없었으면 나 혼자 그 무대에서 도망쳤을지도 몰라. 강지훈이 윤서연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도망 안 쳐. 누난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가 옆에 있잖아. 윤서연이 강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고마워. 20년 전에도 지금도 날 지켜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강지훈이 윤서연을 돌려세우고 그녀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약속 지킨 거지? 결혼해준다는 거. 윤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 합격이라니까. 수석 합격. 강지훈이 윤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달콤하고 짜릿한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물든 것만 같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 가혹하게도 가장 행복한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입술을 떼며 살짝 비틀거렸습니다. 강지훈이 놀라 부축했습니다.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윤서연이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좀 어지러워서,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봐. 윤서연은 웃어넘겼지만 그녀의 안색은 달빛 아래서 창백하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 시한폭탄 같은 병마가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강도진과 최민석 전무가 구속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2그룹은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고 강지훈과 윤서연의 이야기는 세간의 부러움을 사는 신데렐라 스토리로 포장되어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서 윤서연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후속 조치와 연일 이어지는 검찰 참고인 조사로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상태였죠. 오후 3시 대표이사 집무실에는 서류 넘기는 소리만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강지훈이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들어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좀 쉬었다 하세요. 얼굴이 백지장 같아요. 점심도 거르시고 이게 뭡니까? 윤서연이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힘겹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이 결제만 넘기면 돼. 주주들이 아직 불안해하니까 내가 더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강지훈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윤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이렇게 찬데 뭐가 건재하다는 거야? 나 속상하게 진짜 이럴래? 윤서연이 강지훈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이것만 하고 진짜 퇴근할게. 우리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어때? 그때였습니다. 윤서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그녀가 가슴을 움켜쥐고 책상 위로 엎어졌습니다. 흑! 강지훈이 소스라치게 놀라 윤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윤서연은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식은땀이 서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윤서연이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신음했습니다. 지훈아, 가슴이 너무 아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윤서연의 고개가 툭 떨어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강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윤서연을 안아들었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누나, 비서실, 119 불러. 빨리. 집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복도, 강지훈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수술 중 램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땀에 젖은 채 나왔습니다. 강지훈이 달려가 의사의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아니, 윤서연 환자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네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심정지 시간이 좀 길어서 의식이 돌아올지는 장담 못합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강지훈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식이 안 돌아온다니요. 이제 겨우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강지훈이 벽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세상은 잔인하게도 슬퍼할 겨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빛보다 빠르게 증권가에 퍼졌습니다. 제2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어둠 속의 하이에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민석 전무의 잔당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해외 투기 자본인 블랙록과 손을 잡고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 TV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 제2그룹 이사회 윤서연 대표 해임안 상정.
경영 공백 우려로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 추진. 강지훈이 주먹을 꽉 쥐고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이 나쁜 놈들. 사람이 죽어가는데 회사를 뺏으려 들어. 강지훈은 택시를 타고 본사로 질주했습니다. 본사 대회의실 앞은 사설 경호원들이 겹겹이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강지훈이 경호원들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나 전략기획본부장 강지훈이야. 들어가게 해줘. 경호팀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강지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이사회 멤버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 강지훈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윤서연 대표 약혼자야. 대표님 대리인 자격으로 온 거라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민석의 최측근이었던 마 상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나왔습니다. 마 상무 옆에는 법무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마 상무가 강지훈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강 본부장. 여기 와서 행패 부리면 곤란하지. 윤 대표가 사경을 헤맨다면서 가서 가노나 하지 여긴 왜 왔나? 강지훈이 마 상무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당신들 제정신이야? 대표님이 쓰러지자마자 회의만이라니. 사람이 할 짓이야? 경호원들이 강지훈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마 상무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마. 회사는 돌아가야 할 거 아니야. 식물인간이 된 대표를 언제까지 기다려주나? 강지훈이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쳐들고 외쳤습니다. 식물인간이라니 말 조심해. 그리고 난 윤서연의 약혼자로서 이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어. 옆에 있던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약혼자요? 강지훈 씨, 착각하지 마세요. 약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두 분 혼인신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법적으로 당신은 윤서연 씨와 아무런 관계없는 남입니다. 타인이 어떻게 이사회에 들어옵니까? 강지훈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혼인신고가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 상무가 강지훈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들었지? 넌 그냥 직원 나부랭이야. 주제 파악하고 찌그러져 있어. 끌어내. 경호원들이 강지훈을 짐짝처럼 들어올려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강지훈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진 채 닫히는 회의실 문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무력감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강지훈이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젠장! 비참하게 쫓겨난 강지훈은 병원으로 돌아와 중환자실 앞 벤치에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윤서연이 보였습니다. 그때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강지훈의 옆에 앉았습니다. 투기 자본 블랙록의 한국 지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강지훈 본부장님 되시죠? 힘드시겠습니다. 강지훈이 명함을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볼 일 없으니까 가세요. 지사장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윤 대표 가망 없다는 거 아시잖습니까? 어차피 회사는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윤 대표의 개인 인감이나 금고 비밀번호 알고 계시죠? 그것만 넘기시면 평생 놀고 먹을 돈 챙겨드리겠습니다. 강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사장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강지훈이 이를 악물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귀에 한마디만 더 짓거리면 그 입 찢어버린다. 꺼져. 지사장은 강지훈의 기세에 눌려 헛기침을 하며 일어섰습니다. 사람 호의를 무시하시네. 나중에 후회하지 마쇼. 지사장이 사라지자 강지훈은 다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강지훈이 중환자실 유리창에 손을 대고 흐느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해서 널 지킬 수가 없어. 눈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강지훈의 머릿속에 윤서연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열어봐. 쓰러지기 일주일 전 윤서연이 뜬금없이 건네줬던 작은 열쇠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눈빛만은 진지했었죠. 우리 집 서재에 있는 개인 금고 열쇠야. 너만 알고 있어. 강지훈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금고. 윤서연은 이 상황을 예견이라도 했던 걸까요? 강지훈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윤서연의 자택 서재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액자 뒤에 숨겨진 금고를 찾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구멍에 맞췄습니다. 철컥. 금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나의 남편 강지훈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지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강지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위임장. 본인 윤서연은 유고시 본인의 모든 법적 권한과 주식 의결권을 강지훈에게 위임합니다. 서류 밑에는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공증까지 완벽하게 받아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또 다른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비망록이라고 적힌 노트였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최민석 잔당 세력인 마 상무와 이사들의 약점, 차명 계좌 내역, 심지어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비리들이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혼자서 이 모든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쓰러질 경우 홀로 남을 강지훈이 무시당하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최고의 무기를 남겨둔 것이었죠. 강지훈은 서류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바보같이 혼자서 이걸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눈물이 서류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윤서연이 목숨을 걸고 남겨준 이 무기로 그녀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강지훈이 눈물을 닦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그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이 퀭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넥타이를 다시 매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서연아.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저 쓰레기들한테 똑똑히 보여주고 올게. 강지훈은 서류 봉투를 챙겨 들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강지훈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2그룹 본사 대회의실안은 무거운 침묵과 비열한 속삭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마 상무가 의사봉을 만지작거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 상무가 주위를 둘러보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윤서연 대표 해임안 및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죠? 최민석의 잔당인 이사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죠. 식물인간이 된 대표를 믿고 어떻게 회사를 맡깁니까? 빨리 처리하고 블랙록 쪽이랑 매각 협상 들어갑시다. 마 상무가 의사봉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쾅! 그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넥타이는 풀어 헤쳐졌지만 눈빛만은 야수처럼 빛나는 강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당황한 경호원들과 강지훈이 대동한 변호인단이 들어왔습니다. 마 상무가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지훈, 여기가 어디라고 또 들어와. 경호원들 뭐해? 당장 안 끌어내고. 강지훈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 회의 테이블 끝에 섰습니다. 강지훈이 품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리꽂았습니다. 탁!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강지훈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의결은 무효입니다. 여기 윤서연 대표의 법적 대리인 지정서와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공증 서류가 있습니다. 마 상무가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위임장? 쓰러지기 전에 급하게 조작이라도 했나 보지. 그게 효력이 있을 것 같아? 함께 온 변호사가 안경을 추어 올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쓰러지시기 일주일 전에 법무법인을 통해 정식으로 공증받은 서류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서연 대표의 모든 의결권은 강지훈 대리인이 행사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진짜야? 미리 준비를 해뒀다는 거야? 마 상무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마 상무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법적 대리인이면 뭐 어쩔 건데. 이미 이사회 과반수가 해임에 찬성했어. 내가 반대해봤자 결과는 안 바뀌어. 강지훈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망록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떳떳하게 손을 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강지훈이 노트를 펼치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철수 이사님, 작년 12월 회사 신공장 부지 선정 정보 미리 빼돌려서 천안 명의로 땅 사셨죠? 시세 차익만 20억 챙기셨네요. 김철수 이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보게, 그게 무슨 소리야? 강지훈이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영호 상무님, 법인 카드로 백화점 상품권 5억 원어치 깡하셔서 내연녀 오피스텔 얻어주셨네요. 이거 횡령인 거 아시죠? 사모님이 아시면 참 좋아하시겠네. 이영호 상무가 입을 뻐끔거리지도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윤서연이 남긴 비망록에는 이사들의 치부가 날짜, 금액, 장소까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지훈이 노트를 탁 덮으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임안 철회하고 조용히 물러나시겠습니까? 검찰에 이 장부 넘어가는 순간 여기 계신 분들 다 감옥행입니다. 마 상무가 부들부들 떨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장부를 들고 와서. 강지훈이 마 상무를 똑바로 노려보며 다가갔습니다. 협박? 아니, 이건 정의 구현이지. 그리고 당신들이 하려는 짓이 매국노 짓이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강지훈은 회의실 한쪽에 있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 마이크는 사내 방송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 전 직원 여러분 들리십니까? 전략기획본부장 강지훈입니다. 마 상무가 기겁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마이크 꺼.
당장 꺼. 강지훈이 마 상무를 어깨로 밀쳐내고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이사회는 우리 회사를 투기자본 블랙록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수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직원 40%를 정리해고하고 알짜 기술만 빼서 먹튀하겠다는 게 그들의 계획입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복도 밖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뭐라고? 구조조정? 회사를 팔아먹는다고? 직원들이 회의실 앞으로 몰려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해명해. 회의실 안의 이사들은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에 겁을 먹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중립을 지키던 사회이사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난 이 회의만 반대일세. 회사를 팔아넘기는 건 동의할 수 없어. 나도 반대요. 검찰 조사받기 싫죠.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마 상무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마 상무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우리가 매각하려 했다는 증거 있냐고. 강지훈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증거? 여기 있지. 최민석 전무가 옥중에서 당신한테 내린 지시 내가 다 확보했거든. 강지훈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 상무, 블랙록이랑 얘기 끝났어. 일단 윤서연 자르고 헐값에 넘겨. 내 뒷돈은 스위스 계좌로 넣어두고. 직원들, 알게 뭐야? 다 자르라고 해. 최민석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 상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강지훈이 의사봉을 집어들고 마 상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들었지? 당신들은 끝났어. 이제 내 회사에서, 내 아내의 회사에서 당장 나가. 강지훈이 의사봉을 쾅 내리쳤습니다. 윤서연 대표 회의만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로 마 상무의 비리에 연루된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합니다. 회의실 밖에서 직원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와, 강지훈. 강지훈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책상을 짚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강지훈이 변호사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급하게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요. 강지훈은 미친 듯이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지켰어. 약속 지켰다고. 병원 복도를 달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강지훈의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소독복을 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서연은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죠. 강지훈이 윤서연의 침대 곁에 주저앉아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강지훈이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일어나. 제발 일어나 서연아. 나 너무 무서웠어. 내가 없는데 세상이 다 적인 것 같아서. 나 진짜 죽을 뻔했다고. 눈물이 윤서연의 손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강지훈이 윤서연의 손을 뺨에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회사도 지켰고 나쁜 놈들도 다 쫓아냈어. 이제 너만 일어나면 돼. 우리 행복하게 살기로 했잖아. 20년이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가는 게 어디 있어. 강지훈의 목소리가 울음 섞여 갈라졌습니다. 사랑해. 사랑한다고 서연아. 제발 눈 좀 떠봐. 그때였습니다. 강지훈의 뺨에 닿아 있던 윤서연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했습니다. 강지훈이 숨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못 느꼈나 싶어 숨죽이고 바라보는데 윤서연의 검지가 다시 한번 까딱 움직였습니다. 심박동 모니터의 그래프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내 말 들려? 강지훈이 다급하게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선생님, 여기요. 환자가 움직였어요. 의료진이 우르르 몰려와 강지훈을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의사가 윤서연의 눈에 펠라이트를 비추고 상태를 살폈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윤서연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했다가 이내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강지훈에게로 향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속에 가려진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거렸습니다. 의사가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겨주었습니다. 강지훈이 침대로 달려들어 윤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나 알아보겠어? 나 지훈이야. 윤서연이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남편,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그 한마디에 강지훈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윤서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바보야. 진짜 바보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윤서연은 힘이 하나도 없는 손을 들어 강지훈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맑은 눈물이 고여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혼자 둬서.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로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랑이 다시 생명을 얻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윤서연이 기적적으로 깨어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제2그룹 본사 앞 화단에 개나리를 피워냈습니다. 출근 시간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가고 말끔한 네이비 슈트를 차려입은 강지훈이 들어섰습니다. 1년 전 쫓겨나듯 회사를 나갔던 신입사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강지훈을 보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본부장님. 강지훈은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네, 김 대리도 안녕. 오늘 프레젠테이션 준비 잘 됐지? 강지훈의 명찰에는 전략기획본부장 강지훈이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제2그룹의 실세이자 윤서연 대표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습니다. 강지훈이 본부장실에 가방을 놓고 곧바로 대표이사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윤서연이 창가에 서서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혈색이 좋아진 얼굴, 생기 넘치는 눈빛,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윤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윤서연이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보고 싶어서 목 빠지는 줄 알았네. 강지훈이 다가가 윤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미안. 오는 길에 꽃이 너무 예뻐서 넣어주려고 사느라 늦었지. 강지훈이 등 뒤에 숨겨뒀던 노란 풀이지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윤서연이 꽃향기를 맡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쁘다. 역시 내 남편밖에 없네. 두 사람은 이제 회사에서도 공공연한 닭살 커플이었습니다. 윤서연이 책상 위의 결제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거 이번에 추진하는 신사업 기획안인데 내가 한 번 더 봐줄래? 아무래도 내 감이 나보다 좋잖아. 강지훈이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전체적인 방향은 좋은데 리스크 관리가 좀 부족해 보이네.
내가 보완해서 다시 올릴게. 걱정 말고 나한테 맡겨. 과거 독단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던 어른 마녀 윤서연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지훈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부부 경영의 시너지를 내고 있었죠. 강지훈이 시계를 보며 윤서연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일 얘기는 그만하고 밥 먹으러 가자. 날씨도 좋은데 도시락 싸서 공원 갈까? 윤서연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좋아. 안 그래도 답답했는데 잘 됐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공원은 직장인들로 붐볐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윤서연이 샌드위치를 오물거리지며 강지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훈아, 나 가끔 꿈꾸는 것 같아. 1년 전만 해도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 회사는 뺏기고 너랑도 헤어지고. 강지훈이 윤서연의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너 지킨다고. 악착같이 살려서 평생 데리고 살 거라고. 윤서연이 강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웅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남편 독한 건 알아줘야지. 저승사자랑 싸워서 날 데려왔는데. 두 사람이 킥킥대며 웃고 있을 때 공원 앞 대형 전광판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2그룹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고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석 전 전무와 강도진 씨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하고 화면에는 파란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는 최민석과 강도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빌런들의 초라한 말로였습니다. 윤서연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자 강지훈이 샌드위치를 내려놓고 윤서연의 두 눈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보지 마. 저런 거 봐서 뭐해. 눈 버려. 윤서연이 강지훈의 손을 잡고 내리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괜찮아. 속이 다 시원한걸. 이제 진짜 끝났구나 싶어서. 강지훈이 윤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앞에는 꽃길만 남았어. 나쁜 놈들은 벌 받고 착한 우리는 복 받고. 그게 세상 이치지. 윤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지훈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포기하지 않아줘서. 퇴근길 강지훈의 차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두 사람의 추억이 깃든 옛 동네의 낡은 놀이터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하늘이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차에서 내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긴 우리 어릴 때 살던 곳이잖아. 하나도 안 변했네. 강지훈이 윤서연의 손을 잡고 그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억나? 비 오던 날 누나 여기서 혼자 울고 있었잖아. 내가 우산 씌워줬던 거. 윤서연이 그네에 앉으며 줄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기억나지. 그때 내가 그랬잖아. 옆집 누나 만나러 왔다고.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강지훈은 옆 그네에 앉아 발을 구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실 나 그때 엄청 떨렸다. 누나한테 멋있게 보이고 싶은데 다리는 후들거리고 심장은 터질 것 같고. 윤서연이 그네를 멈추고 강지훈을 그윽하게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나 할 말 있어. 강지훈도 그네를 멈추고 윤서연을 마주 봤습니다. 뭔데? 분위기 잡고.
윤서연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7살 때 내가 나한테 콧물 흘리면서 결혼하자고 했잖아. 내가 그때는 너무 어려서 대답 못했는데 강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지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늦게 대답해서 미안해. 강지훈, 나랑 결혼해줘. 이번엔 내가 너 지켜줄게. 윤서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20년 전 꼬마 강지훈의 고백에 대한 어른이 된 윤서연의 진심 어린 화답이었습니다. 강지훈은 멍하니 있다가 이내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참나, 선수는 내가 치려고 했는데 뺏겼네. 강지훈이 한쪽 무릎을 꿇고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심플하지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나, 아니 서연아, 내가 평생 웃게 해줄게. 다시는 아프지 않게, 외롭지 않게 내가 다 막아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윤서연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래. 무조건 할래. 강지훈은 윤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으스러질 듯 끌어안았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강지훈이 윤서연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윤서연. 아주 많이. 윤서연도 강지훈의 목을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강지훈. 죽을 때까지. 오랜 시간을 돌아온 두 사람의 사랑이 비로소 완전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5년 후 어느덧 시간이 흘러 화창한 가을 오후가 되었습니다. 유치원 노란색 셔틀버스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씩씩한 목소리와 함께 5살 난 남자아이 강우주가 버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지훈의 큰 눈과 서연의 오뚝한 코를 쏙 빼닮은 아주 잘생긴 꼬마였습니다. 정류장 벤치에는 지훈과 서연이 팔짱을 낀 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우주 왔어? 오늘 재미있었어? 그런데 우주는 엄마 아빠에게 바로 오지 않고 같이 내린 같은 반 여자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우주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반쯤 녹은 쭈쭈바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우주가 비장한 표정으로 여자아이에게 쭈쭈바를 내밀며 외쳤습니다. 자, 이거 너 먹어. 여자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주가 코를 훌쩍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나랑 결혼하는 거다. 알았지? 그 모습을 본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마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으하하, 여보 봤어? 쟤 누구 아들 아니랄까봐 하는 짓이 똑같네. 서연도 눈물까지 흘리며 웃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7살 때 너랑 멘트까지 똑같아. 유전자의 힘이 진짜 무섭다. 우주는 엄마 아빠가 웃는지 마는지 여자아이의 대답을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흐뭇하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식, 아빠보다 빠르네. 난 7살 때 했는데 쟤는 5살에 하잖아. 서연이 지훈의 허리를 쿡 찌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아빠의 그 아들이지 뭐. 그래도 귀엽잖아. 따스한 가을 햇살이 새 가족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치기 어린 약속도 진심이 담긴다면 언젠가 기적 같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요. 먼 훗날 우주의 저 귀여운 고백도 멋진 사랑으로 피어나길 바라며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넘어 또 다른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7살 꼬마의 철없던 고백이 20년의 세월을 넘어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는 과정 어떠셨나요? 온갖 시련과 병마 앞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지훈과 서연의 사랑은 우리에게 진심이 가진 위대한 힘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지훈처럼 또 서연처럼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소중한 인연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아들 우주가 아빠의 멘트를 똑같이 따라하며 프로포즈하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사랑은 그렇게 시간을 넘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가슴 따뜻하고 속 시원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